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떡상하는 인테리어 업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현대사회의 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앞으로 인테리어 업계가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1, 집이 잘 부셔진다. 그리고 푸차 시장 더 확대될 듯. 누군가는 그래요. 100만 폐업 시대에 뭔 푸차냐. 근데 대한민국 어떻죠? 프랜차이즈가 망하든 말든 누군가는 합니다.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광고해서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요. 현재 이 시장이 어느 정도로 확대됐냐면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뭐뭐, 무인 편의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의 정책이 다 바뀌었죠. 앞으로 주 4.5일제가 시행이 될 거고요. 사장들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알바생 한 명 한 명 고용하는 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랬을 때 무인 프랜차이즈가 또 창궐을 할 겁니다. 창궐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오래 가냐고요? 오래 안 가죠. 그러면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프랜차이즈 그 본사도 있겠지만은 저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테리어를 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했던 매장에 중국집을 차릴 수 없죠. 반대로 중국집 했던 집에 아구찜집을 차릴 수 없죠. 그렇듯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건 있지만 모든 인테리어를 거의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인테리어가 좀 비싸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테리어 규정이 없습니다. 거의 막말로 계약금 넣고 이게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들 관심 있나요? 본인들 살고 본인들 표에만 관심 있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100만 폐업 시대든 1000만 폐업 시대든 대한민국이 없어지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인테리어 사자들 이 창궐을 할 거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뭐 법이 생기겠지만 법을 굉장히 요리조리 잘 피합니다. 피하고 근거 2, 정치인들 업자들이 뭘 헤쳐먹어도 관심이 없음. 앞으로 집수리 업체도 저는 떡상할 거라고 보고요. 요게 집이 잘 부셔지는지 안 부셔지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볼게요. 첫 번째, 저는 건설 공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도 500세대인가? 요 정도에서 지어봤고요. 그럼 뭐 네가 사장으로 대표로서 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건설 공무를 했고 공무가 뭐냐 하면 그 전반적인 서류 작업이나 안전이나 들어가는 용품이나 이런 거 안전검사서를 올리고 기성회비 작성하고 뭐 그런 서류적인 업무를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2010년대에 했어요. 2010년대에 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차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또 알바식으로 좀 해봤어요. 2020년대 요쯤에도 좀 청소하기 바로 전에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010년대와 2020년대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이때는 한국인들이 많았었어요. 물론 제가 모든 현장을 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잠깐 한 몇 개월 알바하고 왔는데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 쓰더라고요. 저는 외노자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뭔가 시멘트로 벽을 친다거나 했을 때 울퉁불퉁한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1층, 2층 똥 오줌이 창궐을 합니다. 오줌을 그렇게 많이 싸요. 화장실을 지어놓고 바로 앞에 홈플러스 있고 해도 똥을 2층에 싸놓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두 번째, 저는 현재 계단 청소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완전 계속 하진 않아요.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계단 청소를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 5일에서 6일 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계단 건물을 굉장히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건물이 일단 금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주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누수.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듣거든요. 건물주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누수고 누수 업체를 불러도 누수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수라는 게 금이 가서 셀 수도 있고 수도관에서 터져서 셀 수도 있는데 그거 잡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누수가 되면은 건물주분들이 바구니를 바꿔 쓰거든요. 그게 심했을 때 업자들 부르고 하는데 이게 건축 제도도 좀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요즘에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건설 현장 가면 위에 말을 했듯이 전부 외노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을 쓰니까 집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쵸? 중국의 아파트 이런 거 지어놓은 거 보세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수업체가 굉장히 뜬다고 봅니다. 인테리어 업계랑.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저희가 화재보험을 들죠. 앞으로는 누수보험이라는 게 더 유행을 하지 않을까, 성행을 하지 않을까. 제가 건물 청소를 다니면서 그런 것도 봤어요. 이게 누수가 3층 건물이었어요. 3층 빌라였는데, 3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2층, 1층을 다 적셔 놓은 거예요.
세대에는 낮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없었죠. 없어가지고 3층에서 물이 좀 많이 샜나 봐요. 뭐 수도관이 터졌든 그 누수가 되었든 그래가지고 2층, 1층 그 침대랑 냉장고, 가전이랑 다 젖고 도배랑 벽지랑 다 다시 해가지고 약 3천만 원을 물려줬다고 해요. 제가 이거 건물주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수되는 것도 봤어요. 뭔가 물이 흘러내리는 거 못 봤는데 실시간으로 공사하는 걸 봤어요.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나는 계단 청소 이거 먼지 왜 이렇게 많지 이 생각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 건물주가 그 다음 달인가 건물을 매수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동산 업체랑 껴가지고 요걸 들었거든요. 들었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단이나 건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죠. 건물을 정말 대충 짓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 살기 바쁘잖아요. 자기들 입지 지키고 자기들 이익 지키고 그런 거 바쁜데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고 네 군데서 봤어요. 이번 주에만. 제가 이번 주에 계단 청소 월요일 교육했고, 봅시다. 월요일 교육했고 화요일 수요일 지금 오늘까지 목요일 갔는데 네 군데서 물이 새는 걸 봤어요. 비는 안 왔는데 물 새는 걸 어떻게 하냐 하면 바구니를 받쳐놨어요. 어쨌든 그렇고 폼 쏘는 것만 봐도 창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틀에 폼을 제대로 써는 업자들도 잘 없어요. 한국인도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건설 공무로 있으면서 세대 점검도 했었거든요. 전 세대들 돌아보면 보일러를 한 40도,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돌아보면은 어떤 집은 굉장히 따뜻해요. 동일 조건에서 햇빛도 동일하고 같은 층수에 바로 옆집인데, 근데 바로 보일러 온도도 똑같이 해놓고 바닥도 똑같이 따뜻한 거 확인했는데 바로 옆집은 아주 냉풍이 붑니다. 추워요.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요걸 보면서 그 집이 비싼 집이었습니다. 울산이죠. 여기는 울산이고 지방인데 학군이 뭐라 해야 되나, 학군이 좀 좋았어요. 좋아서 집이 한 10억 가까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시멘트 쪼가리다. 시멘트 쪼가리에 포장만 깔끔하게 해놓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런 좀 양지의 집을 고르겠고 어떤 사람은 요런 집을 고르겠고, 또 1층, 2층 있잖아요. 똥오줌을 그렇게 많이 쌉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분들요. 이걸 뭔가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시간으로 본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나는 1층, 2층 신축 아파트로는 절대 안 들어가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던데, 뭐 요게 신축이 아니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찝찝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층, 2층 건설 현장에 찌릉내가 진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동안은 이게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변기 거의 다 지어갈 때쯤에 변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변기를 그렇게 많이 써요. 노동자분들이 거기 1층, 2층. 그래서 그것도 좀 찝찝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렇고요. 청소 다니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으려고 했냐면, 인테리어 영상을, 저는 청소를 주로 오전에 많이 다녀요. 여름에는 좀 일찍 나가고 겨울에는 한 9시, 10시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누수업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차량들이. 그리고 집수리 업체, 뭐 하수구 뚫습니다. 뭐 매장도 많이 보이고요. 집수리 매장도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이런 매장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잘 되니까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집이 많이 부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매장이 뭡니까? 뷰티, 눈썹. 자, 옛날에는 깍새라고 하고 이용사라고 했어요. 미용실 하는 여자분들을 좀 비하하는, 직업적으로 비하하는 발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하면서 뭐 머리 조금 몇 가닥 잘라주고 적게는 5만원, 비싸면 10만원, 수십만원. 울산에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지만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뷰티 이런 쪽이랑 여성 사업이랑 인테리어 업계가 앞으로 굉장히 뜰 거라고 생각해요. 매장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이게 특히 누수를 누구나 차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아무나 잡을 수는 없거든요. 누수 잡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외노자 많이 이용한다. 집을 제대로 안 지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고 이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점심을 먹었거든요. 오늘은 아니고 이 영상을 찍다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다음날 찍는 건데 어제죠. 어제 점심인데 건설업 현장 옆에서 먹는데 옆에 딱 봐도 기술자분들 한 세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전에 2007년 뭐뭐뭐 건물 거기 되게 잘 지었잖아,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 부분이나 시멘트 골조, 뭐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술자분들이 2000년대에서 2010년도에 지어진 집들이 진빼이다,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를 한 번씩 보러 다니면요, 이때 지어진 집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때 이후로 지어진 건물들은 그렇다고 부실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죠. 거의 집값에 굉장히 예민하고, 아마 본인 아들 성적이나 본인 자식 성적보다 본인 집값을 더 궁금해하는, 더 큰 관심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집은 집일 뿐이에요. 아파트를 제가 가끔 보러 가거든요. 놀랍니다. 저는 건설에 있어서 공무밖에 안 해봤고요. 시멘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골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내장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벽이 시멘트인지 성면인지 나무인지 요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신축 아파트를 보러 가잖아요. 와, 요거는 좀 진짜 못 지었다. 층간소음도 심하고 벽을 떼다보거나 해서도 퉁퉁 울리고 바닥도 웅웅 울리고 걸었을 때, 그랬을 때 밑에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이때 지은 아파트도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들을 제가 보러 가면 놀래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문제가 엄청 잡히겠죠. 표영호 씨 유튜브인가? 하여튼 어떤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표영호 유튜브 맞나요? 오늘 제가 여기 보면은 뭐 많이 나오죠. 뭐 이것저것 여기 뭐 집 부서진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분 나오거든요. 요런 거 그 새 아파트인데 온통 곰팡이 요런 거 영상 한번 보셔요. 집으로 안 나오고 뭐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자재 안 좋은 거 사용해도 대한민국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뭔가 의료나 복지나 어디서 가까운지, 지하철 가까운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만 보고 정작 봐야 될 집의 재질은 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느 건설사에서 지었는지, 누가 감리를 했는지 그 실력을 안 본다고요. 그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저는 집을 보러 가면은 벽부터 두들겨 봐요. 벽을 두들겨 봐고 발로 바닥을 한번 세게 쳐보고 층간소음이 있을지 없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파트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텅텅 울리면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재질은 뭔지, 벽의 재질은 뭔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를 구매할 때도요, 차의 쓰임새를 봐요. 그 차가 얼마만큼 그 공간이 나오는지, 뭔가 실용도, 가고 서는 거, 엔진의 힘,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폭 이런 거를 체크하고 구매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볼 겁니다. 미친 대한민국의 실태. 아파트는 부동산, H자동차 안 좋아함. 저는 H나 K로 시작하는 자동차 안 좋아합니다. 이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겠는데 저는 흔히 얘기하는, 해야 되나, 르쌍쇠고요. 이게 뭐냐면 르노, 삼성, 쉐보레 요 자동차들 좋아합니다. 중고차 딜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차를 하나 샀는데 제가 쉐보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르쌍쇠 좋아하는군요 하면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르노, 삼성, 쉐보레 좋아하면 현대나 기아 이쪽을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르노, 삼성은 잘 모르겠고 저도 쉐보레는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특히 코너링이나 뭔가 가고 서는 거 이런 거에 좋은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H 자동차나 이런 거 디자인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요거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현대 제네시스 연식 변경된 거 보세요. 생산 연도 2008에서 2016년이죠. 이 계속 바뀝니다. 제네시스 요 봐요. 2011에서 2013년 2년 1세대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2세대 3년 만에 또 바뀌었죠. 3세대 어쨌든 제네시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거 뭐 관심이 없어서 산타페 봅시다. 이게 너무 자주 바뀝니다. 디자인이. 최근에 것만 보죠. 올뉴 산타페 4세대 TM이 나왔죠. 디자인 요렇게 생겼죠. 요거 네이버 위키백 건가? 거기서 가져왔고요. 자, 2018년도에 샀는데 2021년도에 구형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이게 뭐 차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나 저거나 똑같게 느끼겠지만 현대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느끼죠. 본인들이 또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서 23년도 더 뉴 산타페 됐죠.
그 다음에 또 23년도에 5세대도 바뀌었어요. 요걸로 바뀌었죠. 뭐 박스같이 생긴 거. 자, 차 산지 5년, 길어도 5년도 안 됐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영업 방법이 하나거든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제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람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차를 그냥 운송수단으로 쓰고 누군가는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겠죠. 근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돈이 없을 때는요. 산타페가 한두 푼 합니까? 산타페가 4천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요거 3,500은 못하고 한 4천 풀옵션 했을 때 5천 가까이 되죠. 취득세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몇 년이나 타냐고요. 요게 디자인 변경이 또 곧 되겠죠. 늦으면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 생각에 또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디자인이 자주 바뀌어요. 어쨌든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인 거죠. 집도 마찬가지. 본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집에 사는지, 브랜드 아파트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기 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제 옛날에 10년 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 차가 벤츠 500이었어요. 저도 이걸로 한 번씩 영업 가고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차 불편해요. 되게 길거든요. 길이가 5m 넘을 겁니다. 아마 저도 확실히 재보진 않았는데 볼까요? 5m 15, 5m 한 10cm? 이렇게 나오죠. 15cm 정도 나오는데 그 주차 되게 어려워요. 주차 되게 어렵고 제가 한 번씩 타봐서 알거든요. 영업 갈 때. 그 다음에 폭도 생각보다 넓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트나 이런 데 주차장에 문콕 때문에 엄청 염려돼요. 그리고 차 내부는 소음이 없거든요. 소음이 없다고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좀 뭐라 해야 되나 답답함이 느껴져요. 저는 스파크를 탔었고요. 현재는 소형을 타고 있습니다. 스파크는 또 너무 외부 소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별로고 저는 소형 SUV나 소형이나 중형급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벤츠 S500은요. 되게 답답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장 연비가 이게 엄청 안 좋았어요. 기름을 한 번 넣으면 엄청 많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던데 얼마 못하고 한 달에 기름값만 200만 원 나왔거든요. S500이.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벤츠 S500이에요. 이건가요? 근데 사장들끼리 골프 치고 그러잖아요. 지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여기서 벤츠가 구형인 게 좀 그렇나 봐요. 그래서 멀쩡한 차를 또 새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던데. 그러니까 제 눈에 볼 땐 개찐도찐이에요. 벤츠 S500 세대 여기 있네요. 10세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9세대, 8세대. 요게 그 저희 사장님이 타던 차거든요. 제가 한 번씩 몰던 차고. 요게 몇 세대죠? 2013년도죠. 제가 10년 전에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때가 2016년, 17년 이랬을 겁니다. 그때 요 10세대가 나왔었나 봐요. 2020년이네요. 하여튼 이게 그때 요 차들 타셨는데 그때가 2016년, 17년 됐는데 이게 한 3, 4년 타셨죠. 탔는데 이게 뭐 9세대인가 하여튼 그 좀 뭐 가오가 상하셨는지 그때 차들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허세 문화가 심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쨌든 집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하면요. 이게 대한민국은 집을 집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보고 그냥 투자 그런 걸로 보는 거고. 저는 집 보러 갔을 때 딱 그거 봐요. 시멘트 두께나 시멘트 강도 이런 걸 저도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대충 한번 두드려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보고요. 뭐 재질을 어떻게 지었나, 층간 소음이 있나 없나, 이 집이 문제가 터질까 안 터질까 그런 거 봅니다. 그런 거 보고. 자, 두 번째 얘기해 볼 거는요. 현대 사회의 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퇴근하고 쉬시나요? 뭐 하면서 쉬죠? 유튜브 보통 쇼츠 이런 것도 많이 본다 그쵸? 저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SNS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SNS 많이 하실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유튜브나 게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는 좋은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채널도 많고요. 제가 보는 유튜브를 오늘 채널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청소 채널 자체를 안 보고요. 의식적으로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어떤 청소 채널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청소 채널을 아는 이유는 구독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줘요. 교육받은 분들께서 이분 아세요? 울산에 유리 청소하는 사람 있던데 아세요? 하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방충망 뭐 월 1,000만 원 버는 20대 여자분 있는데 그분 이야기도 엄청 자주 하시고요. 그래서 아는 거지. 저희가 유튜브에서 청소 이런 걸 안 찾아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일단 유튜브는 저는 즐기는 공간이에요. 그냥 재미로 여기서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막 일하는 감정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일하는 느낌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일부 유튜브 분들을 알지만 그 정보의 출처가 DC 인사이드나
조금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드락 하는 소문이 많아요. 진짜 좋은 정보는 없다는 거죠. 제가 좀 틀딱같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정보는 책에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 이거 아니고 요런 거 있죠.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강조하는데 요런 거를 제발 한번 읽어보세요. 요 너무 좋습니다. 비즈니스 협상론이라든가 하버드 협상 강의라든가 요런 데서 정보를 얻으시라고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구조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뭐 블로그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요만큼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동안 10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거래처로 성사하기 위해선 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게 고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약 20%에서 30%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후회도 했죠. 전화 끊고 나서 다시 걸면 그거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 전환율이 어쨌든 한 달에 한 10통 전화가 왔을 때 20%에서 30%면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때 막 돌이켜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말 괜히 했나? 이 말 괜히 했나? 그 말은 할 걸. 이러면서 다시 전화 걸면은 그거는 100이면 100 고객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바로 판단을 해요. 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센트를 올려보고자 시킨 게 그 협상 관련 책들이 시작이었어요. 요런 책들. 뭔 소리냐 싶은데 요게 책들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목차 보면. 여유를 부려라. 너무 쉽게 예스라고 하지 마라. 저는 이거 읽고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요즘엔 100군데 연락이 온다고 치면은 한 70에서 80%는 거래를 잡습니다. 근데 이걸 왜 퍼센트를 더 안 올리냐? 100군데 다 양질의 고객일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1, 20%는 무조건 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상에 대해서는 멤버십 영상도 한번 다뤄볼 테니까 조금 깊은 부분까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고요. 자, 마저 봅시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는 일부러 청소업체나 제 일 관련해서 안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하는 느낌이 싫어서 퇴근하고 쉬고 놀려고 보는 유튜브인데 뭐 내 일하는 거 찾아보면 그거는 뭐 야근하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만 봅니다. 보고 일단 제 채널 보면요 뭔가 뉴스 채널도 많고요. 최근에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채널 있고 흑자일스님 가끔씩 조금 좀 이럴 때 있긴 한데 재밌게 보고 있어요. 되게 말을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돌비 공포라디오 너무 재밌습니다. 조금 자주 보는 채널 중 하나고요. 뭐 동네 꼬마님 유튜브는 항상 다 챙겨보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8시면 항상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오제나 요거는 뭐지? 요건 잘 모르겠고 감동란님 요분도 말 재밌게 하시죠. 아주 욕을 찰지게 하십니다. 모든 유튜브가 노란 딱지 드셨다고 해요. 깔끔하죠. 전한길 선생님 거 인피신. 저는 스타를 참고로 할 줄 모릅니다. 컴퓨터랑 해도 1대1 져요. 저는데 보는 건 재밌더라고요. 저녁에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한 번씩 멍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라운드씨 요분 좀 잘 보진 않아요. 잘 보진 않는데 그냥 구독해놨고 BBC 코리아 이런 거 좋습니다. 외국 채널 BBC 코리아 어쨌든 그렇고 민티저 이분 컴퓨터 좀 잘 하시는 분. 제가 이분 거 보면서 좀 컴퓨터도 많이 배우고 했어요. 저는 컴퓨터 제가 다 조립해서 쓰거든요. 조립해서 뭐 트랜지스터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납땜해서 쓰기도 하고 천조국 파랭이 어쨌든 한 번씩 보고 유익한 채널 이런 게 유익합니다. 자영업의 모든 것. 요 채널 뭔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되게 유익하고요. 제가 이거 보고 이번에 다 신고했거든요. 요분 카페도 가입해놨고 한데 유튜브를 볼 거면 뭔가 일적으로 공부하려고 보면 이런 채널을 구독하셔서 보세요. 이런 건 다 뉴스 채널입니다. 재미로 보는 채널이고 정치 채널이 많죠 요즘엔. 하하하 이런 거 고양이 보는 거 좋아해서 한 번씩 보고요. 우동소바 오키나라 오사카나라 요게 채널이 많거든요. 뭔가 도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꼭 보셔요. 저는 장인 정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백종원 씨를 그 이번 사태 이전에 저는 코로나 전에부터 안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음식을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 보세요. 완전 음식에 혼을 가다 넣어서 보고 있으면 정말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영상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정의원 선생님 건강 그리고 정가 거부 요분 같은 경우는 그 뭐 세일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점이 있는데 안 사야 될 물건도 사게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온라인 상품권이나 이런 걸 저 혼자 쓰고 있었어요. 혼자 쓰고 있는데 이분이 한 번씩 광고 때려버리면 그 막 품절되고 그런 게 좀 안 좋긴 해요. 어쨌든 한 번씩 보고 있고요. 땀타수와 이분은 제가 충성 구독해놨습니다. 이분 영상은 아예 안 보거든요. 제가 이런 게임들을 전부 안 해요.
안 해서 롤도 안 하고 해서 못 봅니다. 근데 왜 구독했느냐? 이거는 제가 미칠 뻔했습니다. 한타수와 중성마녀. 저는 요 영상을 진짜 거짓말 아니고 20번 더 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 때문에 구독해놨고요. 지니 코치 이분은 마라톤 하시는 분. 마라톤 제가 학생 때 유일하게 했던 운동이 마라톤이거든요. 지금은 살쪄서 좀 살 빼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라톤 좀 관심이 있어서 영상은 안 보고 충성 구독이라 해야 되나? 나중에 운동할 때 한번 봐야지 이런 거 10km 기록 이런 거 보고 하고 있고요. BBC 뉴스 대한민국 뉴스 지금 미쳤죠. 다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뉴스가 저는 TV 자체를 안 보거든요. 지금 전부 그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뉴스 볼 거면 외국 뉴스 보세요. 이런 거 눌러도 요새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외국 뉴스가 정확해요. 오히려 정확하고 삼성 저는 삼성 팬으로서 요것도 충성 구독 해뒀고요. 컴사브 요분 굉장히 좀 신박한 거 많이 있어요. 뭔가 한 번씩 그 필요할 때 씁니다. 쓰고 김문수님 이번에 후보시죠. 사랑해. 요분 보고 백패킹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산에서 사는 거. 근데 이거랑 사랑해님 유튜버랑 돌비 공포 라디오랑 약간 조금 상극인 게 있어요. 사랑해님 유튜버는 되게 산에서 재밌게 막 자고 그러는데 이분 유튜브는 산에서 막 귀신 나온다 하고 그거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쫄아가지고. 그리고 게으른 최적화 요것도 뭐 좀 쉬운 게 있어요. 뭐 VB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보고요. 미스터 비스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유튜브 전 세계 구독자 1등이죠. 미스터 비스트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런데 거지왕 곽백수 님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이신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사람 소화는 어떻게 되는가, 집 방구석에서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이공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포토샵 하는 거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저는 참고로 마인크래프트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보는 걸 좋아해요. 한 번씩 보고 있고요. 미스터 김농구 이분 그 대파 영상으로 시작했거든요. 대파 1만 평 심는 거 요거 여기에 꽂혀서 보고 있습니다. 대파 제가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그냥 대파 심는 게 재밌더라고요. 구독해놨고 요분은 외국인 운동 채널 제가 건강 관련 도서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소개해줘가지고 이분이 채식하는 그 외국인 유튜버인데 이렇게 해서 채소나 단백질, 콩 단백질로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요게 영어라고 해도 다 번역이 되거든요. 요즘에 유튜브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이게 다 채소입니다. 채소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게 어쨌든 저도 채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완전 채식은 아니더라도 채식의 최대 단점이 뭐냐 맛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좀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정학교 여러분들 제 유튜브도 유익하지만요 저는 이분 유튜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사실 좀 숨겨두고 저만 보고 싶은 채널이기도 해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사학과의 확률적 사고법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뭐 레카나 이런 거 재미 위주로 말고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낫고 요분은 그림 그리는 유튜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구독자 2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림이 완전 제 스타일이라서 이거 구독받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팔기도 하시거든요. 그림 한 장에 한 몇십만 원 해가지고 팔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서 액자로 해서 걸어둘까 사무실에 해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여자 제일 초창기에 있죠. 거의 저희 편집 스승님입니다. 이분 거 보고 다 배우고 그거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고 뭔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프리미어 업계에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을 이분 것도 한 번씩 봐요. 자주는 아니고 메인이 이분 거고 이분 거 보고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십시오. 유튜브는 그냥 즐기는 공간이에요. 즐기는 공간이고 이걸로는 뭔가 공부가 안 된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고 요거 게임이고 자전거 뉴스, 말벌 어쨌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희 그 정치적 성향이 보이기도 하죠.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제 채널은 정치 채널은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현대사회의 독이라는 주제죠. 뭔가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갔으나 낚시형 안 좋은 정보가 많다. 저는 오히려 정보를 얻으려면은 책에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정식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나는 책을 못 읽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핑계거든요. 요즘에 오디오북인가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읽어주는 책 이런 거. 여기에 이북 들어가면은 여기 이북에서 오디오북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있죠, 오디오북. 이런 식으로 미리 듣기 제공. 어쨌든 길이 있으면은 다 찾아보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 사회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계단 청소나 무슨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해봤을 때는 단순한 문제고 단순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뭐 합니까? 뭐예요? 자랑질 하잖아요. 서로 자랑하잖아요. 서로 팔로워 보고 팔로잉 보고 얘는 뭐 먹었구나, 얘는 좋아요 눌렀나 이러면서 기싸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전부 다 안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보다 뭐 어떻든 그 사람 과거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창조가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단편적인 사진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진 찍어서 올릴 때 뭐예요?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비싼 음식, 가장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이걸 인해서 얻는 게 뭔데요? 허영심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학원을 여초회사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명품 좋아하고 오마카세 좋아하고 뭔가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서 내가 결제를 해도 30이 넘었을 때 고맙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뭔가 그 친구의 문제인가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의 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안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튜브로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은 퇴근하고 쉬어야지, 놀아야지. 유튜브에서까지 피곤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어떤 채널도 안 봐요. 일부러 안 보거든요. 안 봐야 제가 영상 자체가 창조력이 있다고요. 새로운 걸 올릴 수 있죠, 저만의.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근의 역설이라는 영상을 보고 요걸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쳐요. 중복되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구독자들을 위한 배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정보가 많다. 그래서 정보도 가려서 얻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달은 교육은 6월 23일 하루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서 혹시 계단 청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